이 큰 LNG 배로 유럽에 들어왔을 때 입방 메타당 천연가스 원가가 얼마냐? 거의 한 200원 돼요. 그 다음에 큰 배로 LNG 가스 수송선으로 해서 일본까지, 한국까지 들어왔을 때 천연가스 그 하역 직전 원가가 얼마냐? 거의 250원, 300원 할걸요. 우리가 그래서 도시가스 비용이 800원 하잖아요. 입방 메타에 보통.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가 이제 이거는 이제 생산 원가, 적정 생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똔똔 맞추는 그 생산 원가를 보면 미국이 한 7, 80원 꼴이니까 그러면 소비자도 미국이 거리가 가까워.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입방 메타에 150원만 해도 감지 덕질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선. 미국 여기 셰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입방 메타에 150원이 되면요. 한국 도시가스 소비자가에 이게 5분의 1 이하가 돼버려요. 살벌한 비용이라니까요. 한국 도시가스 LNG, LPG, LNG 가격의 5분의 1이 된다고요. 이게 소비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벌한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미국의 세계에서 연료와 전기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그게 이 책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공업이다. 이제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다. 그러면 거기 주요 원료가 나프타예요. 나프타가 뭐냐면 이제 원유를 정제하고서 옆구리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이거를 나프타를 이제 분해를 하면 이 석유화학 쪽은 이렇습니다. 석유화학 쪽은요. 보통 자연물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 그 물질의 화학식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다 그러면 휘발유에 화학식이 없다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휘발유는 일정한 원유를 몇 도에서 온도에서 가열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증발하는 그 물질인 거지. 그 물질의 화학식이 뭐냐는 이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화학식을 퓨어하게 딱 이렇게 못해요. 나프타 같으면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뽑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플라스틱, 각종 플라스틱 원료, 플라스틱도 뭐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거기 아크릴, 뭐 ABS, 폴리에스터, PE, 온갖 게 다 있잖아요. 플라스틱 종류가 한두 개냐고요. 이 나프타 이거 하면서 나와요. 나프타를 분해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울산에서 보면, 우리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보면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그걸 분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액체 원유를 정유할 때 나오는 자매 부산물인 나프타를 가지고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이렇게 부산물로 막 튀어나오면요. 이 가스를 가지고 나프타를 대체할 수 있어요. 메탄과 에탄을 가지고 분해를 해버리면요. 여기서 플라스틱 원료가 나올 수 있어요. 기체에서 플라스틱 원료가 나와요. 모든 종류에. 안 믿어지시죠? 이거 간단하게 다른 걸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CO2 아니에요. CO2가 식물한테 딱 포집당해가지고 그중에 산소는 날려버리고 C를 고체로 굳힌 게 식물의 몸뚱어리, 나무, 목재잖아요. 마찬가지로 메탄과 에탄을 기체죠. 그걸 가지고 나프타를 대체해서 그걸 분해를 해버리고 그걸 합성을 해버리면 온갖 종류의 분해 합성을 막 해버리면 온갖 종류의 이걸 이제 고분자 폴리머 재료라 그래요. 이게 저도 잘은 몰라요. 화학은. 아무튼 간에 원자 사슬이 밑도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놈들이에요. 이런 플라스틱 종류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폴리머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고분자 화합물. 온갖 종류의 이 화합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석유 화학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기름값이 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석유화학 기술이 미국에서 발전했으니까 당연히 걔들 입장에서 이러한 원료가 가장 값싸게 로컬에서 현지에서 생산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석유화학 공장 전 세계 최고의 공장들 막 세워서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자, 그러면 이제 야, 왜 다른 나라에서는 셰일 혁명이 어려운 거야? 왜 다른 나라에서는 어려운 거야? 생각해 볼 일이죠.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는 대부분 호수 셰일이에요. 호수 셰일이니까 이 캐로겐 셰일층이 얇다고요. 호수 밑바닥에서 쌓여져 봐야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얇아요. 그리고 규모도 작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해양 셰일이에요. 수천만 년을 두고 쌓인 거예요. 그냥 땅에서부터 양쪽 땅, 로키 산맥의 서쪽 사면에서부터 동쪽 사면에서 흘러나오는 퇴적층. 그 다음에 이쪽 미국 중동부의 서쪽 파트에서부터 흘러들으는 퇴적층. 이게 그냥 바다에 그냥 쌓이고 퇴적층이. 거기서 셰일이 형성이 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셰일층이 두껍다고요. 그러니까 캐로겐 셰일이 들어있는 층이 쫙 깔리고 그 위에 또 없는 층이 깔리고 그 위에 또 있는 층이 깔리고. 왜냐하면 기후대가 바뀌니까. 기후대가 바뀌어서 풍부하게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기후대에는 그 없는 층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가 또 풍부하게 뭐 공룡 같은 거 날뛰는 그런 풍부한 생명층이 풍부하게 사는 기후대가 오면은 또 왕창 또 셰일층에 깔리고. 이렇게 해서 겹겹이 이렇게 시루떡처럼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 하나 파면 요층에서 파먹고 또 내려가서 요층에서 파먹고 또 내려가서 요층에서 파먹고 일주닭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해양 셰일이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다 소비 지역에 근접해 있어요. 멀리면 날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셰일 유정에서 어차피 산업 폐기물로 막 불태워버리니까 거기다가 가스터빈 돌리는. 나는 문재인은 미국에서 무슨 뭐 전력회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사람 그렇게 가스 발전을 좋아하잖아. 여기는 가스 발전이 산업 폐기물로 불태워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파이프 달아가지고 연결해서 발전소 바로 넣은 다음에 전기 만들어서 쭉 선 타고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소비 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져요. 거기다가 여기가 미국이 벤처 자본이 보통이냐고요. 뻑 하면은 뭐 10억 불, 뻑 하면 100억 불 동원하는 거 일도 아니죠. 거기다 미국은 모든 원천 기술 자체를 자기들이 만든 사람들이잖아.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발상법이나 그 과학 지식의 축적 상태나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나. 마지막에요. 이게 해본 놈이 한다고. 실시간으로 지금 3차원으로 땅속 이미지를 보면서 여기서 거미줄을 한 가닥 저기를 뻗을까 말까? 여기서 거미줄을 한 가닥 이렇게 좀 휘어서 뻗어야 되지 않아? 휘기가 좀 곤란하면 이렇게 해서 뻗어볼까? 이거는 그걸 어찌하오리까 하고 회장님께 보고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팀장이 실시간으로 결정해서 바로바로 하는 거라고요. 그 예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시간 행위예술이에요. 이 실시간 행위예술 전문가들이라고요. 일주닭의 방식으로 딱 가면 이 전문가들 풀이 이게 닭이 3마리야 닭이 100마리야 봉이 3마리 나온다고. 전문가들 풀이 형성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더 미국이 족탈불급이 돼버린 게 왜 그러냐면 이 5가지 요소 때문에 미국이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는 기술 수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가 이 갭을 맞추기가 힘든 거라. 이 요소가 하나라면 딴 놈이 추월할 수가 있는데 요소가 원래 이 캐로겐 셰일층이 생겨먹은 방식이 달라. 훨씬 더 유리해. 그 다음에 소비 지역이 근접해 있어. 벤처 자본 투자가 활발한 데야. 기술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어. 예술적 경제로 훈련된 전문인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있어. 이런 5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생태계 자체를 카피할 수가 없는 거야, 딴 데가. 거기다가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유정 하나, 아니, 그 쉐일 이제 그 패드라고 부르는데 플랫폼, 이 큰 일주기둥 하나 박는 이거마다 또 이 한 가닥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치과 의사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잘하는 의사 못하는 의사, 어떤 의사는 이 뼈가 녹았다고 기둥을 못 박는데 또 다른 의사는 이상한 방식으로 박아서 멀쩡하게 임플란트 이빨 박고 그러잖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악골, 그러니까 이 턱뼈, 이거를 상상을 해서 요렇게 박으면 될 걸, 요렇게 박으면 돼, 이러면서 하듯이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 훈련된 예술가적 경지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이 게임에 들어가면. 이게 한꺼번에 버물려 있어야 되거든. 버물려 있는 유일하게 그런 상태로 앞으로 지속해서 점점 더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5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급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 셰일가스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문제들이 중중첩첩이. 거기다 이제 물 문제도 있어요. 또 타르샌드 문제도 있어요. 셰일가스 할 때 이 모래도 섞어서 쓰고 그랬는데 그 모래가 기름때 묻은 모래여야 돼요. 타르샌드. 그다음에 물도 아까 말한 브래키쉬 워터를 많이 써야 된다고. 소금기가 있는 물을. 소금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원래 소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화학물질 집어넣는데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염화나트륨이. 근데 뿐만 아니라 뭐가 장점이 있냐. 소금기가 있으면 이 물에는 박테리아가 없다고요. 미생물이.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안 되죠. 오염이 안 되죠. 기름이 깨끗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셰일 혁명이야말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혁명이에요. By Americans, for Americans, of Americans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죠. 자,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까 셰일 혁명에 굉장히 셰일 혁명이 중간에 가다 실패할 거라고 2014년에 막 떠들었어요. 2015년에. 그리고 왜 그러면 그때 이제 기술적 장벽을 못 뚫어서 16년에 뚫렸거든요. 아까 마지막 기술적 장벽이 일주 다기 방식인데 일주 다기 방식이 2016년에 뚫렸다고요. 그 해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초이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메시지 이거거든요. 미국 막강해졌다. 이 사람 9월 25일 날 작년 저거 보세요. 어디야? 어디냐? 유엔 연설. 막강해졌다. 거기 자리에서 그냥 중국 쥐어 패고 오펙 쥐어 패고 유럽 쥐어 패고 유엔 연설 한 40분 하면서 돌아가면서 뺨때게 다 때리고 다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틀로 보면 이거 이 책에서 나와요. 지금 미국은 더 이상 브레튼 우즈 체제에 묶여 있지 않게 됐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냉전이 되면서 미국이 나온 체제인데 한마디로 미국 호구 체제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자유 진영 국가들에게 무한하게 일방적으로 개방해 줬단 말이에요. 시장을. 우리한테 와서 다 팔어. 너희는 우리 물건에 관세 매겨도 되는데 우리는 너희 물건에 관세 안 매길게. 다 팔어. 다 팔어.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 세계를 그렇게 해서 하나로 엮으려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 혹은 전 세계 안보를 위한 일반적인 부담 희생이죠. 이거 하는 거 이제 끝났다. 아니 너희 동네 가서 지켜줄 테니까 너희 동네에서 그럼 돈 걷어서 나 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화두는 이게 트럼프가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화두는 뭐냐? 미국 힘 막강해졌는데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무엇이 지금 이 막강해진 족탈불급 G1 국가에 걸맞는 새로운 세계 경영 전략이냐. 이게 트럼프의 화두고요. 이 화두는요.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특바가 아니라 문명바입니다. 문명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짓을 했냐. 천지사방을 다 뒤집어 엎었죠. 예를 잠깐 들어보죠. 중국 경제전쟁 벌려가지고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 박살낸다 그러죠. 중국이랑 경제전쟁 벌려서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회기를 박살낸다 그러죠. 러시아를 슬그머니 주적 러시아의 자리에서부터 끌어내려가지고 적당히 위협하고 얼러서 데려갈 러시아로 취급하기 시작했죠. 왜냐? 러시아는 무역의존도가 40몇 %인데 그 무역의존도 40몇 %를 딱 까면 뭐가 나오냐? 원자재 수출 국가예요. 미국이 마음 먹고서 세계 유가를 만약에 40달러 선으로 주저앉혀 버리면 러시아는 모라토리엄 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너희는 어차피 우리 손아귀에서 많이 못 뛰어. 그러니까 주적에서 슬그머니 끌어내려서 위협, 달래기, 어르기 이렇게 해서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니까 그냥 이게 러시아 간첩이냐라고 온 천지 사방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서유럽을 얼마나 군기를 잘 잡았는지 서유럽이 덤뻑 나토 분담금 100조를 더 내겠다. 해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100빌리언 US 달러스. 그러니까 110조, 120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랍 터키 군기 잡잖아요. 사우디 보고 야 너가 나서서 아랍 나토 만들어. 그래서 영내에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 세력 네가 다 청소해. 사실은 그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 뒷돈 된 게 아랍 왕가거든. 이제 네가 다 청소해 임마. 네가 아랍 나토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 아예 뭐 체면 사리고 뭐도 없이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막강 파트너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그래갖고 천지 사방 다 뒤집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했다고. 이란 박살내기 하죠. 이란이랑 맺어져 있던 그 핵 동결 협정. 야, 그 바보 같은 협정 왜 맺어놨냐? 야, 그거 빠꾸 오라. 없는 걸로 문질러. 다시 협상해. 협상 잘 안 돼? 경제 제재해. 그러면 뭐 원유 공급선이 흔들린다고? 미국은 에너지 수출 국가인데 좀 흔들려서 딴 나라 고생하던 말던 그건 걔들 사정이고. 남미 챙기죠. 남미 지금 베네수엘라 그 이상하게 찐득찐득한 저질 그 무거운 원유 그거 먹어보겠다고 중국은 700억 달러인가 물려있고 러시아는 거기에다가 핵폭탄 투하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 2번이나 보내서 미국 살살 간보려고 그러면서 200억 달러 물려있어요. 그 차베스 정권에. 그 차베스 아웃. 구아이도인. 거기다가 이제 이거 미국 정치인들이 보통 안 하는 짓이에요. 왜 표가 그냥 대거 이탈하니까. 왜 그러냐면 불법 이민자들 저기 멕시코 국경 넘어서 들어온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국경 장벽을 세우려 그러면요. 미국은 우리처럼 선관위가 주민등록 따져가지고 뭐 철저하게 그걸 안 해요. 투표 자격 심사를. 그냥 자기가 그냥 저거 뭐죠? 그 자동차 운전면허 그거 가지고 가서 등록하면 그냥 투표할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시민권이 없는데도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이제 짝퉁 유권자죠. 근데 국경장벽 세운다고 저렇게 설치면요. 짝퉁 유권자들은 전부 적으로 돌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 자기 동생 못 데리고 오는데. 그 적으로 돌던 말던 미국 주권 강화해야겠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주권을 강화하려면 미국 국민이 누군지부터 명확히 밝혀야겠다. 불법 이민 확실히 단속하고 불법 이민이 못 들어오게 국경장벽 세우겠다. 표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건 어차피 짝퉁표다. 이러고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를 이걸 고립주의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분명히 지금 호혜주의를 얘기해요. 미국이 너희한테 이익을 줬으면 너희도 우리한테 이익 줘야 돼. 그 다음에 미국 주권을 강화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PC 글로벌리즘이 아니에요. 주권 국가의 강화를 얘기해요. 근데 단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공정무역이라는 원칙 아래서 주권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야 들어와 여기 플라스틱 값 싸, 여기 에너지 값 싸, 여기 전기 값 싸, 여기 다 싸요. 싸다. 좋아 오세요. 잡으세요 이러고서 안 들어와? 너 관세 좀 먹여. 그럼 들어오겠지.
유럽 자동차에 25% 관세. 그러면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짓겠죠. 그래서 이게 보호주의를 해서 제조업을 유치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고립주의냐고요. 이거랑 세계는 나랑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쓸게. 너희들이 지지고 볶던 상관없어. 이 고립주의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호주보는 고립주의랑 다르다. 호혜 주권 보호는. 두 번째, 국방비를 7천억 달러 넘게 쓰고 있는데 지금 국방비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게 고립주의하는 국가가 국방비 폭증시키냐고요. 그래서 이건 고립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미국이 세계를 보다 철저하게 장악하겠다는 그러한 관점이다. 그게 저의 지금 이 셰일 혁명을 중점적으로 통해서 보는 지금 미국의 국력과 미국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 이거를 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좋게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김일성 영생교 온전시켜준다. 그 김일성 영생교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서, 그것도 중국이 도와서 무장해서, 중국이 미국에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교란하는 천병 역할을 해온 그 김일성 영생교고, 세계 최악의 대량학살 인권 탄압국인데 이거를 좋게 넘어간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죠. 뒷배 중국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보면 미국이 북한에 어떤 조치 취할 거냐가 보여요. 그 뒷배 14억, 1인당 평균 국민소득 8,700불짜리, 8,700달러짜리 그 무시무시한 뒷배를 박살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깔쭉거리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도발 전문 집단, 도발 대행 집단을 그냥 넘어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뒷배가 없는 북한은 개호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협상장에 끌려 나갔는데 트럼프, 제가 김정은이라고 치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트럼프라고 치세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서로 기분 나쁘니까 맛보자는 얘기니까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 믿는 구석은 뭐냐? 이런 거죠. 야, 너 70년 전에 그 항미 원조전쟁 6.25 때 그거 안 겪어봤냐? 너 우리 먹으려고 들어오면 우리 저 큰아저씨가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기백만 들어와. 그래서 너희는 뭐 인권 찾고 뭐 복지 찾고 뭐 군인 한 명 죽어나가면 펑펑 울고 하지만 거기는 인해전술이야. 그냥 사람 머릿수로 막 밀고 가는 거야. 너희 그런 상황 벌어지는 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적당히 타협해야지. 저 김정은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트럼프랑 맞겨룰 수 있다고요. 근데 뒷배 아저씨 없어졌는데, 뒷배 왕서방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버틸 도리가 없다고요. 제가 고집부려서 버티면요, 제 밑에 것들이 저 바로 치려고 들 거예요. 이 상황이 명확해질수록. 밑에 것들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미국에 그냥 밟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제가 가끔 여기서 만절필동 강은 아무리 구불거려도 중국의 이제 공자님 말씀이에요.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 중국 강은 모두 동쪽으로 흐르니까. 그랬더니 문희상이가 또 가서 떨렁 써먹었네. 펠로시 만날 때. 이 사람, 이 사람이다. 이분 왜 이러시나. 그럴 때 써먹으려고 있는 말 아니에요. 북한 해방에 써먹어야 돼요. 여기 아무리 구불구불 가도 결국 접수평정 해방으로 갑니다.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갑니다. 네, 오늘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홍지수님이 번역하신 미국 없는 세계 질서,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질서라는 그러한 책을 반드시 한 권씩 사서 보시고 단지 보실 때 거꾸로 읽으세요. 그 책의
결론은 삼천포입니다. 고립주의로 간다라는 결론. 그래서 고립주의로 가면서 무질서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결론은 그건 거꾸로고요.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힘이 강해지면서 세계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그럼 주말 편히 쉬십시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